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제 14%의 상승력을 가져왔다. 나스닥도 12%의 상승력을 갖고 왔다. 국제 유가도 5%의 상승력을 갖고 왔다. 자, 어제 날짜로 관세 유예에 따라서 자본시장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이 관세라는 게 얼만큼 시장을 압박했는지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어떻게 이 관세 때문에 이렇게나 시장이 폭등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 관세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관세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지금처럼 고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말합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플 해당되는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같은 하방 압박을 받고 반등력 또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크게 압박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죠. 뭐 어쨌든 간에 관세를 유예했다는 거니까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잔진동은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의 관세 유예가 비트코인을 다시 8만 3천 달러로 회복시켰고 리플 또한 15%의 급등력을 갖고 왔던 하루였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렇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이 관세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지만이 시장엔 보다 더 안정적인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XRP 코인 이러한 변동성이 아직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될까? 자, 차트를 보시면 3,000원대를 이탈하고 2,500원대도 이탈했다가 다시 3,000원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3월달 확실한 저점 라인이었던 이 박스권 하단 부분 3,000원 위로 다시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리플 코인의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알기 전에 XRP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우린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SEC 위원장이 이제는 확정되면서 IPO 그리고 ETF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IPO ETF라는 것은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말하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고래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높은 단가의 위치에 있어. 어때요?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먼저 만들고 나서 매수할 확률이 높겠죠. 이러한 부분에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우리 또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시 한번 확실한 수익 구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제가 확답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차트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차트가 지금 현재 시점은 2,500원도 이탈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던 모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관세라는 부분은 시장을 충분히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근데 제가 지난 12월 달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고래들의 손바뀜이 나타난 시점이 바로 12월 달이었다 라고 했죠. 그 부분은 뭡니까? 3,000원부터 3,250원 그리고 3,500원 라인에 계속적인 고래가 손바뀜이 있었으니까 최소한 3,000원대 라인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지라는 단가가 바로 여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3,000원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지난 12월 20일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어떠한 뉴스가 나왔습니까? 업비트의 고래가 니플을 1조를 팔았다. 이게 언제 나왔죠?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어요. 자, 12월 20일 날 1조를 팔았다. 이거 고래가 매도한 거니까 우리 개인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래가 매도했으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은 고래가 1조를 시장으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가 일어나는 거. 뭡니까? 대량 매매가 발생되었다. 대량 매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블록 딜이라고 합니다. 블록 딜은 딜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가보다 좀 저렴하게 이거 매도할 건데 살 사람 하고 먼저 찾은 다음에 대량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1조를 고래가 매도한 건 맞는데 1조를 그냥 매도한 게 아니라 매수자가 1조를 다시 매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3,000원, 3,250원, 3,500원의 박스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관세 때문에 떨어진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을 거예요. 근데 매입 단가는 최소한 3,000원대 라인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래가 왜 3,000원대 라인을 유지하면서까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까지 왜 매수를 했을까? 당연히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멘텀들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리플은 프라임 브로커 히든 노드를 인수했다. 이게 지난 4월 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XRP 가격은 급등할 위치를 가져간다. 자, 이 프라임 브로커 히든 노드 얘네가 어떤 데냐? 자, 이 부분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보시면 해당되는 국제 송금에 리플이 아프리카의 송금 시장을 확대하면서 치퍼 캐시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두바이 와서 두바이의 결제 시스템 또한 XRP가 취득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쭉 말씀드리면 이 시간을 역순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히든 노드를 왜 인수를 했을까? 그 부분이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자, 히든 노드라는 거는 프라임 브로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히든 노드는 300개 이상의 기관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기관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든 노드는 하루 거래량 총 5천만 건, 거래액은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데 이 히든 노드의 거래량 중에 일부가 리플 레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인수했던 리플 레저는 자산 토크나 RWA의 실사용의 사례를 크게 증가시킬다. 자, RWA는 뭡니까? 바로 실제, 실물 연계 자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입니다. 근데 이 가상 자산에서 이제는 RWA로 넘어가는 그 시장의 규모를 만드는 게 바로 XRP 코인이다. 자, 왜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RWA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국제 송금 거래, 바로 아프리카의 송금 거래까지도 같이 가져갔고 두바이에서는 결제 시스템의 결제 부분을 승인을 받았다. 자, 어떻습니까? 가상 자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실물 자산 경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고래 같은 세력들은 어땠습니까?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겠죠. 왜? 그만큼 XRP 코인의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 보면 이 XRP 코인을 매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매수하려고 봤더니 너무 높은 단가에 위치해 있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이 저점에 매집 구간을 가져간 다음에 재차 반등력을 가져가고 또 한 번 내려와서 저점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매집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은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비트코인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XRP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멘텀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로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이다.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꼭 잡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에 고래들의 자금력이 유입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고래의 노림수는 어떻게 나올까? 자, 비트코인 ETF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근데 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시점은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이상하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 굉장한 이벤트를 가져올 만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최저가를 만들고 나서 먼저 매집을 하려고 할까? 당연히 그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게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니플 또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XRP 코인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많이 해야지 나중에 올라갔을 때 확실한 수익권의 수익을 보면서 팔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고래들도 우리 개인과 똑같구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시장을 박스권을 계속 길게 만들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고 올라가면 떨고 만들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만들고 올라가면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은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XRP 코인의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것은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유도 되지만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려면 모멘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비중을 추가하고 싶겠죠. 그러면 개인들을 같이 데리고 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봐서 코인 거래를 오래 해봐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아이들, 고래라고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개인들, 야, 이거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빨리 들어와라. 우리가 늦게 들어갈게. 그런 게 고래가 아니죠. 반대로, 이거 종목 나쁘니까 너희들 먼저 나가라. 우리가 이따 나갈게. 그러하는 게 고래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개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야 된다. 왜?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니까 얘네들은 올라가도 매도할 거고 떨어져도 매도할 거고 횡보해도 매도할 거니까 지금처럼 관세 때문에 시장이 어수선할 때 빨리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고래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이유는 개인들의 물량을 매도로 유도하고 있는 고래들이 충분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날짜 10% 올랐는데 오늘도 떨어지고 있네. 계속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항상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으면서 움직이는 게 금융시장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확실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고민 함께 하셔서 같은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